생명사랑을 이야기하는지를 보는 그런 섹션으로 나눠집니다. 저 걷고 섹션에서는 사실 이제 그 새로운 공예에 대한 고민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것을 푸는 작가들의 예시를 통해서 그 전시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예가 사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장르인데 정말 인류가 인간만을 위한 도구로서 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발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인류가 직면한 어떤 위기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 공예가들이 만들어진 기물들이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생명애를 바탕으로 하는 공예가들의 작품들이 보여지는데요. 인공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랜 장인의 기술과 그 천연의 어떤 그 재료들을 가지고 금속이라든지 도자라든지 뭐 다양한 그 재료들로 그 자연을 형상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접 걸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하신 율건 베이비 섹션의 작품을 하는데요.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외 작가가 한 반반 정도 참여를 하는데 거의 한 80% 정도가 모두 청주 비엔날레를 위한 신작을 제작합니다. 율건 베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금 청주에 오셔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그 벤치를 만드는데 한국의 청주에서 구한 나무의 작품으로 이제 실제 제작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작가한테 직접 한번 들어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코 섹션은요, 사실 그 공예만큼 그 지역의 어떤 재료나 아니면 그 국가나 민족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 유전자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거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또 현대에 계승하고 그리고 그런 자연과 인간과 어떤 사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작품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거는 동양적이다, 어떤 거는 서양적이다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At the moment we are working with the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n the skills of food. It's a water school project. The amount of water we use is 4,000 liters per day for producing food and also cooking it, and per person per day. And with the students we're trying to reinvent the culture of Korean dinners, to exchange and find ways to sculpt like a new way of eating and changing the dishes in a way that we use less water for it. And I think it is important, of course, if we want to develop our skills and heritage, and it's really important to also work through education into new needs and new development into skills with new questions that we have right now, both on the transition of our climate position, but also, of course, of the new techniques that we develop, and how is it possible to still have like new handcraft being developed with that. And as a studio, we are asked to remake the tree trunk bands, and for that we have been searching in the neighborhood for a tree trunk, and we found a very beautiful, I forget the name of the tree, hackberry tree. 안녕하십니까. 비엔날레에 이렇게 작가를 참여할 수 있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봉주대화협력원에서 워터스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1인당 하루에 음식을 요리하거나 먹는 데 사용하는 물의 양이
약 4,000m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리하여 저는 민주대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한국의 의식 그리고 전형 문화를 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의 식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윤리, 규칙 이런 것들을 바꿀 수 바라보고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물 소비량을 낮출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예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의 유산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좀 더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물질 존재를 찾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며 새로운 기법을 파악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 새로운 기계법을 만들어 나가고 개발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측면에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비엔날에서 요청을 받은 것이 트리트랑크 벤치를 이제 리메이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은 한국에서 이런 트리트랑크 벤치를 재해석해서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 지금 노트를 착각하여 굉장히 아름다운 팽려모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I think for craft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reinvent our heritage since 네, 조직위원장 이범석. 저희가 준비한 또 이제 공예 이쪽 패드 있거든요. 같이 전달하고요. 율겐베이가 늦지 않도록 청주에 도착할 수 있게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먼저 촬영하고요. 네, 땡큐. 미국 그 폭발 사건, 테러 사건을 경험한 후에 강수와 핀을 끊임없이 망치질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일이었는데요. 그 행위는 많은 이들을 빼앗긴 삶을 애도하고 남겨진 이들을 되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릴 수 없이 많은 품과 시로 이루어진 이런 작품은 독수리와 봉황을 합해진 혼연을 이룬 하이브리드 생명체를 표현을 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표현을 합니다.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선보일 작품도 마찬가지로 독수리와 봉황이 혼연을 이룬 작품입니다. 독수리는 봉황과 같은 이런 화려한 색깔의 강렬한 색으로 봉황처럼 그런 강렬한 색을 표현을 합니다. 독수리는 새가 비상하는 화려한 순간을 그리고 봉황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세 작품으로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그들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유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재난과 정치적 비극을 지금까지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비판을 받들인 최근의 코로나 사건부터 전쟁, 자원난, 이상기후 등을 겪은 전 세계 모든 상처받은 이들에게 이 하이브리드 생명체를 통해서 저만의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 주제인 사물의 지도 입구에 저의 핀과 실로 이미지가 된 작품을 통해서 많은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보시는 분들에게 저와 같은 이런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저희 본전씨 오늘 참여해주신 작가님 중에 본전씨 참여 작가가 마지막 분이십니다. 이상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속공단 이상입니다. 저는 그 금속공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단조 작업으로 금속 작업을 하고 그 한국의 산업교육정보가
한국의 항아리 형태의 유품을 봐서 그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한국의 변화에 대한 그런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망치 작업을 그동안 오로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시는 저한테도 참 의미가 남다른 전시인데요. 그 기존의 이제 항아리 형태에서 벗어나서 그 한국의 선과 한국의 느낌만을 보여주는 그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냥 은을 사용하는데 그 벽돌 사이즈의 은 31kg짜리를 그냥 순전히 그 기계나 산업의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단순 반조로 예전에는 공예가 그 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그 공예의 그 척도를 평가하면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온전한 사람의 힘으로 그 형태를 이루어지고 이게 그 형태화되는 그런 작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번 작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제가 하나로 그 망치질을 해서 했던 작업들이 한 10kg 정도 되는데 이 10kg 정도를 다 망치를 두들겨갖고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30kg 한 3배 정도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 금속공예하는 작가들도 이제 그것을 하는 당위성이 뭐냐,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금속공예가들이 보통 이제 공예가들이 산업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산업 그 시대에 그 기술의 척도가 공예가 되는데 그 기술의 척도가 아니라 한 30, 그 정도의 크기의 그 사이즈는 기술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발달했음에 불구하고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재료가 받쳐주지 않는, 그러니까 찾지 않는, 그러면서 도태화되는 그 기술이, 근데 그 기술을 다시 역으로 그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번 작업을 도전하게 됩니다. 한 땀 한 땀 끈다고 그러고 한 땀 한 땀 때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 작업하는 형태 자체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어떤 형태를 갖춰주진 않지만 그 덩어리에서 온전한 형태가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업 중인데 작업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K크라프트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또 지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가 교류하고 보강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창의도시 프로젝트도 저희 준비하고 있고 세계공예협회의 공예도시 선정 사업도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시면 공예 비엔날레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공예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우리 한국의 문화 유전자가 만날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담배공장에서 우리가 문화공장으로 새롭게 변신하면서 문화공장의 가능성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우리 공예 비엔날레 그리고 바로 뒤편에 동구 창고라는 창고 건물이 한 7개가 있는데요. 그 창고 건물 7개만 해도 만평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가능성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한국이 문화적으로 예술을 어떻게 세계화하고 글로벌 유산을 떨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가능성을 만나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전시가 될 것 같으니까요.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비엔날레 기간 중에 함께 해주시면서 그 가능성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